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베노티에날입니다. 소제목에 손만 대면 손실, 그리고 신사업도 미지수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당사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 현황 스크리닝을 하고, 이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 실적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최근 2년 정도의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가 22년, 23년, 네, 24년. 이 그래프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 과연 어떠한 종목일지. 왜냐하면 이 주가 흐름은 그 시대 그 주도주들이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지금 22년 뭐 초에 조금 있었고 쭉 지금 주가가 하락하다가 23년 한 3, 4월 달에 주가 변동이 있었고 그다음 8월 그다음 하락하다가 올 초에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예측이 안 가시죠. 이 베노티에날 같은 경우에는 업종은 건설입니다. 섹터도 건설이고요. 이 회사는 실내 건축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실내 건축을 하는 회사인데 이 건설 경기나 이 착공 뭐 이런 부분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최근 주가 흐름에서 말씀드린 이 상승분은 뭐냐? 이 베노티에날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때 게임에 관련된 이 테마가 형성이 돼서 그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건데, 게임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게 뭐 당연히 실적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승은 그대로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추가 하락을 계속 했었죠. 그리고 23년도 3월 달에 거의 뭐 2,000원 중반대에서 거래되던 게 6,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배가 뛴 건데, 이때는 뭐냐? 베노티에날이 로봇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의 로봇 회사를 인수할 거다 이러한 이슈가 불고 이때 당시 뭐 테슬라 봇이라던가 국내에서도 로봇 테마가 형성이 됐었죠. 어, 건설업체, 그것도 실내 건설, 건축을 하는 실내 건축 사업을 하는 베노티에날이 갑자기 로봇 사업을 한다 해서 이것도 이때 로봇 테마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승도 뭐 로봇 엑스포에 간다. 뭐 지금 24년도 초반에도 뭐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상승 말고 지금 24년도 이때 상승 지금 24년도 초반에 이 상승이 뭐냐? 이때는 황반 변성 치료제 특허를 획득했다. 건설 회사인데 갑자기 바이오? 움직임이 건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동안에 특정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전혀 다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봐도 소프트웨어, 로봇, 바이오. 하지만 본업은 실내 건, 죄송합니다. 실내 건축입니다. 이렇게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뭐 본업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23년도에 매출액이 99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0억 적자가 났습니다. 과거로 보면 200억 정도 매출을 하던 회사가 매출도 절반으로 줄고 뭐 영업이익이 4억 정도 났지만 70억 영업 적자. 이거는 굉장히 이 상장사 이 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 개인 주주들의 투자를 받고 이 주식회사로서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이 매출도 어디서 나왔나라고 보자면, 이 공사 수익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건설 공사 수익. 이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는 이때 당시 이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도 워낙 낮았고, 뭐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았죠. 이때 당시에 막 건설 붐도 일어났었고, 건축 붐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때 후광 효과가 21년, 22년도에 쭉 이어지다가 23년도, 22년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이 건설 업체가 그리고 건설 경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거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뭐 매출단에서는 뭐 지금 공사 수익이 좀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아까 주가 변동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2년 5월 달에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을 영업 중단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봇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공시 내용에 현재 로봇 사업 분야는 생산 시설을 구축해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로봇 사업에서는 전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껍데기만 있다, 뭐 테마만 있다라는 이야기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게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 매출에서는 21년도에 이 8억 정도 매출을 하던 게 23년도에는 28억 매출을 했으니 거의 이게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개보수를 하면서 이 제품 매출이 조금 오르지 않았나. 그럼 제품 매출이 왜 올랐냐라고 보면 이 건설, 공사 수익,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당사 같은 경우는 실내 건축을 한다고 했죠. 실내 건축, 건설업으로 돼 있고, 주 사업 내용은 실내 건축, 실내 건설인데, 매출 비중, 외부 차양, 그러니까 외부에서 햇빛 안 들어오게. 요새는 이제 유리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벽이, 이 외부의 그 햇빛을 막기 위해 외부 차양이 전체 매출의 27%, 그리고 뭐 도배에서 뭐 27%,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기타 매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러한 제품을 자기가 건설하면서 들어가면 건설 매출로 잡히고, 이거를 다른 외부 업체에 팔면 기타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가 들어가는 매출은 없다,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을 줄다 보니 이 건설 매출은 줄어들고, 건설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 뭐 건설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뭐 기존의 건물 개보수가 조금 있다 보니 기타 매출, 이 제품 매출은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업도 계속 안 좋아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금리가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때 이 금리가 이렇게 하강을 하고 0% 금리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뭐 2년 정도 코로나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다가 22년도부터 글로벌로 시작된 금리 인상이 있었죠. 미국은 지금 금리가 5.5%입니다. 한국은 이제 1년 동안 금리를 차례차례 올려서 3.5%로, 지금 한국은 3.5%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미국이랑 지금 2%의 그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금리도 못 올린 채 경기가 망가질까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건설, 뭐 PF 대출, 뭐 브릿지론 이런 게 금리가 막 높아지면서 건설 투자도 이렇게 금리가 낮았던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뭐 국내 건설 수주, 건축 허가 면적, 착공 면적, 주택 인허가, 주택 착공 등등등 모두 굉장히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뉴스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건설 PF 부실,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런 부분으로 이 건설은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노티에날 이 본업에서도 실적이 감소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손대는 사업마다 계속 안 되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차트를 보면서 뭐 마무리 인사를 드릴 건데, 이렇게 본업에서는 실적이 하락하고 있고, 뭔가 신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내실은 없고, 이 테마성으로만 엮이고,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믿음이 배신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주주분들 그리고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를 앞으로 추가 분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